지금 제가 저 기사 보이시죠? 조선일보 단독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북에 해킹당할 우려. 저 기사하고 국보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선관위 국정원 주관의 보안 점검을 할 때 단순 기술 지원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기술 인력 지원. 그러면 다음 문서를 한번 볼게요. 국정원에서 수신자 해가지고 저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있는데 다른 기사랑 다 같이 그 보안 점검을 합동으로 하신 걸로 그렇게 문서에는 나와 있는데 자꾸 단순 기술 지원만 했다 그러지 마세요. 6분이나 갔죠? 네, 그렇습니다. 파견 나간 분들 중에 제일 많죠? 맞습니다. 기사보다 2배가 더 나갔잖아요? 네. 예, 자. 지금 이 세간에는 저 보도자료가 국정원에서도 조선일보에 보내지 않았다 하고, 아까 보신 저거요? 기사요? 저게 발표하기 닷새 전에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 기사에서도 안 보냈다고, 선관위는 더더욱 안 보냈다고, 그 선관위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쏠려 있냐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보연에서 저거 제공한 거다 이렇게 쏠려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선관위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 발표와 관련돼서는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한 적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감장입니다. 네. 증인선서 하셨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으시죠? 국정원 있습니다. 출신이시죠? 네. 이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3차장하고 선후배 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 출장 갈 때 지원 요청을 공문으로 받고 나서 협조하신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안보실에서도 일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보조전 나갈 때 기사하고 국정원은 나갔는데 국보위는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까? 저희 국보위원은 합동점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술 인력 왜 그러세요? 지원하는 아까 공문 보내주셨잖아요. 거는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기사에도 똑같이 보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강평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강평에도 참여를 안 했어요? 저는 참여 안 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그걸 증언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강평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저 강평이나 자문이나 전혀 저희들은 6주간에 점검하는 그 일 자체에만 참여하고 전혀 참여하지 최여진 소장님과 국보위원은 대한민국의 이 사이버 보안에서는 가장 최고 이 역량이 있는 그런 기관이죠? 네, 그렇게.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정부의 이런 선거 관련 업무나 정부기관 보안 점검에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전에 한 적이 주로 기술 지원을 한 주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요청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아니면 국정원이 주 고객이시죠? 네, 협조 요청할 때.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주 고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되게 이 국가 보안 관련된 업무 여기서 하는 게 해킹 기술 개발, 해킹 방지 기술 개발이 주 업무시죠? 네. 제일 수요가 많은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해킹. 국정원이 수요가 국정원이 제일 수요가 많죠. 네. 자, 국정원에서 이 협조 공문 보낼 때 3차장이 요청한 거 맞죠? 네, 네, 지휘교통성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부터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맞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6명이 나갔는 건데 발표할 때도 패싱이 됐고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되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보안사학도 다 하셨을 거고. 네.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보도자료를 보면 국정원에서 낸 보도자료하고 조선일보의 보도, 닷새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보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선관위의 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서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해킹은 물론이고 투개표 조작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그는 관점에서. 예, 일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 아니,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만 한 얘기예요. 네. 선관위가 6분이나 가서 해봤는데 실제로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이쪽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해킹 가능성은 어디나 다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투개표 조작 해킹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그쪽 국정원에 근무했던 보안팀에 근무했던 분들이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국정원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도 강서구청장,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불안감 조장하고 개표 조작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두 번째는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내부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해킹이 불가능한데 이걸 사전에 확보해서 내년 총선에 투개표 조작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쪽 보안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국정원에 근무해보시고 이런 업무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신데. 저는 이제 보안 기술 면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이런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예. 그럼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전망이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국정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가면서 그것도 선관위 시스템에 자, 오늘 하시죠. 네. 네, 오늘. 최근 상황까지 타임라인을 쭉그 선관위의 보안 연구원 시스템 보안 업무에 관련해서 쭉 타임라인을 작성하신 거기에 국보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고 진수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돼서 제가 구체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자료로 제출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특정 3개 분야가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인원을 2명씩 파견해달라 해서 파견해줬고 거기 가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고, 그런데 특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저희들은 보고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자, 없음을 정리해 증명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